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도로와 시장, 학교 기관 등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복구는 완료됐지만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복구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아직까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손님 카드 계산하는데 단말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어제 정전 때문에 복구하는데 조금 걸린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정전 당시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살려야 되겠고 내 몸 바가지질을 해야 되고 예고도 없이 그냥 정전되니까 깝깝하디에 거품 만들어줘야 되고 물보라를 이렇게 줘야 되고. 정전이 됐던 시간과 일몰이 겹치는 바람에 시민들은 더 어둡고 추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녁에 저녁밥도 못 해먹고 오늘 매트도 불이 다 가버리고 오늘 매트도 식어가고 많이 춥대. 남구청은 정전 당일 재난대책본부를 열어 늦은 저녁까지 상황을 접수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됐던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가 구조되는가 하면 마트와 상점 등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에는 140여 개의 교통신호등이 꺼져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 이동을 통제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조기 하교 조치를 취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정전이 변전소 노후 개폐장치 교체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측 개폐장치에 이상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전으로 피해를 본 세대는 총 15만 5천여 곳. 2017년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20만여 세대 정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전 측은 상세한 고장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보도처럼 유례없던 대규모 정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교통신호등이 다 꺼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체증과 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1년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 교통신호등에 UPS라고 하는 무정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정작 이번 정전 때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공업탑 로터리. 차들이 서행하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 사태로 울산 지역 신호등 140개가 동시에 꺼지면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공업탑에 진입하는 차랑 엉망이 됐었죠. 차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경찰관님들이 나중에 나와서 통제하면서 조금 이제 풀리긴 했는데 2-3시간 동안 계속 퇴근 시간에 겹치면서 좀 많이 겹쳐서 차가 되게 혼잡스러웠었어요. 지난 2011년 한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 각 지자체는 정전에도 꺼지지 않는 신호등을 도입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들어간 일명 비상신호등으로 울산에서도 공업탑 등 8곳에 설치됐지만 정작 이번 정전 사태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은 신호등이 꺼지지 않아야 하지만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닳았기 때문입니다. UPS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5년 정도. 하지만 2012년에서 15년 사이 설치된 이후 이번 정전 사태가 있기까지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는 울산시가, 운영과 관리는 울산경찰청이 하는데 수명이 다한 기기를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정전됐을 때 바로 복구돼야 정상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고장 내구연은 지난 걸로 한 번도 못 쓴 거죠. 사실 만일에 대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만일의 사태가 안 왔기 때문에. 길게는 7년 이상 작동이 안 된 건데 그런데도 경찰은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다 정상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설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해줬고요. 운영은 경찰청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각지대 놓인 것 같아요.
울산시는 수명이 다한 신호등 UPS를 전면 교체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정전 사태를 대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선 정작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경찰과 울산시 모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가진 데 이어 출입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었다면 뉴시티라는 이름의 메가시티는 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완전한 형태의 행정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두겸 시장은 부울경 경제적 연합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행정통합에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인 것에 대해 우선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무게를 두고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요구하는 재정권, 입법권 등의 정책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국회 공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세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증액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어제도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국회 예결소위위원을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안 부시장은 어제 송원석 예결소위 여당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회 증액을 위한 면담을 갖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파행으로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해 다음 국회 본회의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에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울산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신속한 대처와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된다며 학교가 피해 예방과 회복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105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시 의원들의 조례 재개정 활동이 활발합니다. 안대룡 의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조례 일부 개정안을, 권순용 의원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백현조 의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개정 조례안을, 김종은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홍유준 의원은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량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 운송사업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한옥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한옥진흥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구 9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 신축 비용 지원과 한옥 소유주 세제 감면 혜택, 한옥 보존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7월 첨단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를 연이어 유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한 울산 K배터리쇼가 열렸습니다. 2차 전지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특히 배터리 분야를 테마로 한 첫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배터리의 현주소를 가늠할 2023 울산 K배터리쇼라는 이름의 전시 학술 행사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2차 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 그야말로 2차 전지 산업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를 테마로 한 국내 첫 학술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진 행사여서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행사장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최근 울산에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울산 K배터리쇼는 미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또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한 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2차 전지 중심 도시로 울산이 도약하겠습니다. 행사는 전시 부스장과 강연장으로 구분되어 열렸습니다. 전시 부스에는 국내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자사의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을 전시하며 배터리 분야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와 활용 분야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기조 강연을 갖고 향후 국내 배터리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해 논기를 끌었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 움직이는 모빌리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고체 배터리라는 반으로 가르더라도 전혀 화재의 위험이 없는 배터리의 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테크노파크, 고려아이언, LSMNN 등 울산의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이 울산 2차 전지 산업 발전 방안과 기술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가 첨단 2차 전지 산업의 소재부터 제조, 완제품, 사용 후 배터리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확보해 명실상부 세계적 첨단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울산시의 역량과 지원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산업이 울산시의 제5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K배터리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 2024년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엠무부 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규 사장을 신임 총괄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SK에너지 신임 사장에는 오종훈 SK에너지 P&M 대표가 선임됐으며 SK온 사장은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에 신규 선임됐습니다. 또 SK엠무부 신임 사장에는 김원기 SK엠무부 그린성장 본부장에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에는 장호준 SK에너지 솔루션 추진 단장에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 신임 사장에는 노상구 SK에너지 전략운영본부장에 선임됐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초 새로운 혁신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과 디지털 대전환의 가치를 담은 컴포트 인텔리전스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 B군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B군의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겐 때리고 싶다고 말하거나
학습 체조를 원시인에 비유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건 잘못이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구의 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역 주택 조합원들이 어제도 집회를 열고 조합장과 시공사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장에 주상복합 내 상가 분양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금만 고지했다며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뒤늦게 상가 분양금 명목에 추가 분담금 2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조합장 비리 수사를 촉구하고 시공사에도 부실공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합장의 조합장은 주택법 위반과 배임 등 4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은 그제 울산 북구 지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울산 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김상기 울산시티병원 상임이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북구 지역 거점병원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티병원은 개원 이후 매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해외장애 어린이 무료 수술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산림청 주관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후 대응 도시숲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30건의 우수사례가 신청된 가운데 울산시는 우정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 기후 대응 도시숲 분야에서 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정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가로공간에 공공공지에 지난 2022년에 조성한 도시숲으로 가로 공간을 구간별 특화 공간으로 조성했고 다채로운 구성과 안정된 수간층 형성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 당사항과 어무랑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 준공식이 어제 당사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한 이번 사업으로 당사항에는 어선 계류 시설이 18석으로 확장됐고 당사와 어무랑의 방파제와 방사제 보강 등 어항시설 정비도 완료됐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마친 당사와 어무랑뿐만 아니라 우가항도 지난 2021년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최 2023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 21개 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보건소는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